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북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영국인 정착지 제임스타운을 무대로 벌어진 원주민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와 영국인 정착민의 러브스토리와 함께 이곳의 영국인들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정착하는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5세기 말 아직 국력이 약했던 영국은 신대륙을 개척하는 대신 바다의 매라고 불린 영국의 해적들을 부추기고 보호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스페인 상선들을 공격하여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스페인은 1588년 32척의 함선으로 편성된 이른바 무적함대로 영국의 해적 행위를 응징하려 했지만 영국의 반격과 폭풍으로 스페인 함대는 대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일을 계기로 해적 행위로 스페인에 맞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신대륙에서 스페인이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지역, 즉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1585년 월터 롤리 경이 이끄는 원정대가 오늘날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인근의 로아노크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땅이라는 뜻으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이 땅은 오늘날의 버지니아주와는 관련이 없는 이름이었지요. 일단 영국으로 복귀했다가 1587년 다시 이곳에 상륙한 그는 여자 17명을 포함한 150명의 원정대원을 그곳에 남겨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하지만 4년 뒤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원정대가 굶주림으로 모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 삼아 이후 10여 년의 준비를 마친 1606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104명의 영국인들이 수장 콘스탄트호를 포함한 세 척의 배를 타고 런던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배는 대서양을 건너 144일간의 항해 끝에 오늘날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동쪽의 반도 끝, 즉 오늘날의 버지니아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상륙한 곳 가까이에 있던 강을 제임스강이라고 이름 붙이고 스페인 함대의 기습을 예방하기 위해 강을 따라 수십 마일을 더 올라가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터를 당시의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 제임스타운이라고 불렀으니 영국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척한 최초의 정착지가 바로 제임스타운이었던 것입니다. 미지의 땅에 정착을 시도한 이들은 풍토병과 악천후, 식량 부족 등으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원주민들과의 잦은 충돌도 그들을 괴롭혔으며 그들이 정착한 곳은 모기가 들끓는 늪지대 한복판이어서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상륙했을 때는 이미 파종기가 지난 뒤였기 때문에 식량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반년도 되지 않아 정착민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보낸 버지니아 회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금이나 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절망에 빠졌고 내분으로 다투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개척지를 안정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수잔 콘스탄트호의 청년 선장 존 스미스였습니다. 존 스미스는 원주민 처녀 포카혼타스와의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1995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도 이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스미스와 포카혼타스가 친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포카혼타스는 당시 12세 혹은 14세 정도의 어린 소녀였던 것입니다. 1613년 3월 아버지가 원주민 포아탄 부족의 대추장이었던 포카혼타스는 포아탄 부족과 교역관계에 있었던 파타워맥 부족의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의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와 가까운 포토맥 강가였는데 포아탄 부족의 마을과는 6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편 존 스미스는 정착민들로부터 장식품이나 담요 등을 모아 원주민들과 식량으로 바꾸었으며 건장한 남자들과 사냥을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었으며 다시 겨울이 닥쳐오자 인디언들도 그들에게 더 이상 식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겨울을 날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기잡이나 사냥은 거의 성과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슴은 자취를 감추었고 식량으로 쓸 가축도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늪의 고인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여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병에 걸려 쓰러져 갔습니다. 이때 스미스가 식량을 구하러 원주민의 마을을 찾았다가 포아탄의 전사들에게 잡혀
포아탄 부족의 추장이 있던 마을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추장의 딸인 포카혼타스가 뛰어들어 스미스를 감쌌다고 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포카혼타스는 스미스와 친해졌고 제임스타운에 자주 찾아가 정착민 소년들과 함께 놀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착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그녀는 많은 양의 식량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착민들이 계속 도착하여 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608년 스미스와 몇몇 정착민이 포아탄 추장의 마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며 원주민들과 거래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늦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포카혼타스가 스미스의 오두막으로 들어와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음식을 보낼 것이며 정착민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들을 공격해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정착민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1609년 화약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스미스는 영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돌아갑니다. 정착민들은 스미스가 프랑스의 적에게 납치되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포카혼타스는 스미스가 정말 죽은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한편 포아탄 마을에 억류된 정착민들을 구출하고 훔쳐간 무기를 돌려받기 위해 두 정착민이 포카혼타스를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아탄은 포로로 잡힌 정착민들을 곧 풀어주었지만 돌려준 무기의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정착민들도 포카혼타스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카혼타스는 오늘날의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카운티의 헬리쿠스에 1년 더 억류되었으며 여기서 그녀는 운명적으로 후의 남편이 되는 존 롤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선장이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 덕분에 2번에 걸쳐 목숨을 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카혼타스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스미스가 아니라 그녀가 정착민들에게 억류되었을 때 만난 존 롤프였습니다. 영국인 부인과 사별한 롤프는 버지니아에서 새로운 품종의 담배 재배에 성공하였고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담배를 재배하는 데 보내고 있던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총독에게 이교도와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낸 끝에 승낙을 받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1614년 4월 5일 결혼에 꼴이 납니다. 대신 영국인 성직자 휘테커가 그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휘테커의 도움으로 포카혼타스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은 후 이름을 레베카로 개명하였는데 현재 미국 의사당의 원형홀에 1840년 존 체프먼이 그린 포카혼타스의 세례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부부는 함께 헬리쿠스 인근 제임스강을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한 롤프의 농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615년 1월 30일에 아들 토마스 롤프를 얻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결혼은 정착민과 포아탄 부족 간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견지해왔던 버지니아 회사는 두 사람의 결혼을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투자 활성화의 좋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에 길들여진 신세계의 야만인으로서 또한 성공적인 제임스타운 정착의 상징으로서 포카혼타스를 영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1616년 6월 12일 롤프 부부는 대서양을 건너 플리머스항에 도착하였으며 토모코모라는 이름을 가진 주술사 등 11명의 포아탄 부족인들이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카혼타스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왕을 만나는 모습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1998년에 발표된 포카혼타스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런던에 살고 있었던 존 스미스는 포카혼타스가 영국에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포아탄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임스 왕의 왕비였던 앤 여왕에게 왕실 초청 방문으로 격을 올릴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포카혼타스 일행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우리와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냉소와 분노로 바뀔 것이며 잉글랜드는 포아탄 왕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앤 여왕의 배려로 포카혼타스는 여러 사교 모임에서 최고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버지니아 회사가 포카혼타스의 아버지 포아탄을 제국의 통치자로 그녀를 공주로 과장해서 소개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포카혼타스와 롤프는 미들섹스주 브렌트퍼드 외곽에서 반년 정도 살았으며
또 롤프의 가족들이 있었던 노퍽주 해체몰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영국 생활을 마치고 1617년 3월 버지니아로 돌아가던 롤프와 포카혼타스 일행의 배가 테임즈강의 그레이브젠드를 지날 때 앓고 있던 그녀의 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포카혼타스는 근처 강변에 내려 치료를 받다가 21세의 나이로 롤프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으며 3월 21일 그레이브젠드의 세인트 조지 교구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면역력이 없었던 천연두나 결핵 같은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아들 토마스 롤프는 1615년에 태어난 바 있었는데 그를 통해 그녀의 혈통은 포카혼타스의 증증손녀 제인 볼린과 결혼한 버지니아 랜돌프 가문의 원족 리처드 랜돌프의 자손들을 통해 후세로 이어집니다. 그들 중에는 윌슨 대통령의 부인 에디스 볼링, 남부군 장군 조지 랜돌프, 영화배우 글렌 스트레인지, 상원의 원진 세인 등 많은 명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제작된 포카혼타스의 유일한 얼굴 모습은 1616년 시몬드 파세가 부조로 그녀를 원주민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1907년에 발행된 5센트짜리 우표의 도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유럽인의 모습을 더 닮은 초상화들이 등장했으며 1924년에 무성영화를 필두로 여러 편의 포카혼타스에 관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1995년에 발표된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는 포카혼타스와 존 스미스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카혼타스가 롤프와 결혼하기 이전에 스미스와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으며 나이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오류 내지는 극적인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998년에 발표된 속편 포카혼타스 신세계로의 여행은 존 롤프와의 사랑과 포카혼타스의 영국 방문을 그리고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롤프가 처음으로 재배한 담배 덕분에 제임스타운은 엄청난 호황을 맞았고 담배 수출로 번 돈으로 영국에서 젊은 여성을 신부로 데려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정착민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제임스타운도 차츰 사람 사는 곳처럼 변해가게 됩니다. 이후 담배는 남부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상품이 되었으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럽인들에게 인기 있는 수출품이 됩니다. 땅이 남아돌고 담배를 재배할 일손이 부족해지자 버지니아 회사는 아메리카에 오는 모든 이주민들에게 50에이커의 토지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가난한 이들과 전과자들, 고아 등 1700여 명이 9년간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때부터 노예 상인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서 일을 시켰는데 이것이 미국 노예제도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뒤인 1619년 제임스타운에 아메리카 최초의 식민지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대표들은 잉글랜드 하원을 모방해 도박과 음주, 게으름과 사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매주 2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후 제임스타운은 계속 번창해 한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식민지들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기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1622년에 원주민의 공격으로 324명의 이주민이 살해된 사건과 1676년 베이컨의 농민 반란이 있었으며 큰 화재로 도시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는 피해를 겪게 됩니다. 결국 1699년 행정청과 의회가 제임스타운 북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한 윌리엄스버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제임스타운은 이내 황폐해졌고 반도는 침식되어 섬이 되었습니다. 1936년 미국 정부는 제임스타운과 윌리엄스버그를 식민지 시대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서 역사사적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백인으로 앵글로색슨족이며 프로테스탄트인 정통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선조로 여기는 사람들은 제임스타운에서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13년 뒤인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입니다. 성공회 외에 종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제임스 1세의 폭정을 피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신세계를 찾은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지금의 매사추세츠 연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순례시조라는 의미로 필그림 화하더즈라고 부릅니다. 독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자유를 찾아 신세계에 도전한 그들의 이력이 미국인의 이상적 모델로 더 적합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국인 최초의 정착지 제임스타운을 무대로 벌어진 포카혼타스의 러브스토리와 영국인 정착들의 정착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